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택문화재 활용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원래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조금 재미가 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중요한데 그런 쪽에 이제 모니터링 또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평가하는 그런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그 문화재 복원시키는 이런 분야에 초빙 교수로 있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 제가 사는 곳이 세종시인데 세종시 문화재위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우리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이제 고택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고택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세 번째로 그런 전국적인 사례를 소개시키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여러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쉽게 이게 종식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든 또는 비즈니스를 하든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택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죠. 오늘 26일이니까 어제 서울에서 롯데호텔에서 전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잠깐 시키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양반이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라는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직접 우리나라에 오셔서 기조 강연도 하시고, 또 나머지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이신 장하준 교수의 이름을 화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고택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침례기니까 그런 것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그분이 한 얘기를 몇 마디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이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대면, 언택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IT라든지 첨단 기술이 오히려 이렇게 빨리 온 경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디지털 이런 시대가 굉장히 빨리 와버렸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까지 예상을 하냐면, 우리 사람이 하는 인체를 자기하고 똑같은 쌍둥이죠. 자기하고 똑같은 걸 컴퓨터에 넣는다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인체 센서를 삽입해서, 예를 들어서 나를 똑같은 쌍둥이를 넣어가지고, 실제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나랑 트윈이죠.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인체를 상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수집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나랑 쌍둥이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인체를 수술도 하고 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나랑 똑같은 사람을 컴퓨터에 넣는 기술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접촉하면 그 병에 걸리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접촉하지 않고 모바일로 뭐 이렇게 주문하고 말하자면 그 택배로 전달하고 뭐 이러면서 대면하는 그 기피 현상이 이걸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없는 로봇.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인 운항. 그러니까 자동차도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했으면 어떤 무인 자동차 이런 얘기가 훨씬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하고 접촉하면 코로나 걸리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모바일에 의한 무인 운항 사업이 뜰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하자면 이 지금 보이는 화면을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 얘기를 꺼낸 것은 밀양 하면 부산에 어떤 그 인근 도시로서 자연이 좋은 게 많고 표충사라든지 뭐 산간 오지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교통의 중심에서 벗어난 산간 오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약 요소가 많았는데 이제 드론 이런 것도 이제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 드론이 생긴다는 게 이제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해소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이도 이제 그런 운항, 무인으로 이제 운반하고 화물뿐 사람도 운항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산간오지였던 아까 얘기했던 밀양의 어느 말하면 표충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무인 운항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호텔 하면 어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데 모바일 호텔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 캠핑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호텔이 말하자면 뭐 지금 마냥 뭐 수십 층짜리 안 되겠지만 한 4, 5층짜리는 필요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호텔 끌고 가면 돼.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좋건 싫건 그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얘기할 얘기는 우리가 문화재 오래된 고택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어떤 집에 대한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집이 어떤 모바일 하우스 개념 지금 없었지만 그런 얘기까지 감안을 해보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밀양시라든지 어떤 그 옛날에 있었던 집들이 오히려 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해서 오래된 집들, 소외됐던 집들이 더 활용 가치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여성입니다만 박영숙 씨라고 유명한 분이야. 미래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여성분인데 박영숙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오늘 날짜에 그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이 2030년도를 예측한 걸 보면 뭐 우리가 다 얘기했던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시대, 3D 프린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2030년도에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은 얘기는 어떤 농촌, 밀양도 이제 도농사회인데 이런 사회도 굉장히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농업 축산도 어떤 붕괴 사태가 올 거다. 오늘 시간상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그 새로운 유전자 이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먹거리 이런 것이 육류 이런 것도 너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니 너무 많은 공해가 나오니까 어떤 벌써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공식품 만들잖아요. 발효 기술 여기 나오는 대로 이런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양주 뭐 이런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 말하자면 그 농업 축산도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지고 기술이 들어가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서울 강남 뭐 이렇게 서울 대도시 중심으로 됐던 것이 오히려 농업 축산 그런 거는 말하자면 위축되지만 그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농업 농축산업 이런 분야가 오히려 더 좋아진다. 그 이유는 들어가는 단가에 비해서 단가는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미국의 경우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제목으로 뽑아내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급자족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밀양이나 부산이나 생활비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 들어가면 여기 100만 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축산 이런 기술 이런 것이 전통적인 농축산은 말하자면 축소되는 대신에 신정밀 발효 기술 이런 것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화두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고택이나 이게 집이라는 게 우리가 말만 부동산이 표현 좀 부동산이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최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에서 비대면으로 가니까 굳이 구글이나 미국, 우리나라도 유명한 IT 회사 같은 게 막 집중적으로 도시에 큰 빌딩을 지어놓고 근무를 시키고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부산에 혹시 그런 밀집된 도시가 있다면 굳이 재택근무 하는데 뭐하러 비싼 아파트에 강남에 사냐 이게. 그래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도심 말하자면 사무실 폐쇄해야 되니까 서울은 지금 폐쇄 많이 됐잖아요. 광교 이런데. 이게 실제 그런 사회로 어떤 데는 영구 재택근무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저 구글이나 미국과. 그럴 경우는 굳이 복작복작하는데 엄청난 돈을 대고 우리는 지금 강남 같은 데 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저도 이게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부여에 있는 학교에서 지난 학기 때 거의 뭡니까 저 봄학기 동안에 거의 학교 학생들만 3번밖에 없어. 15주 강의 중에. 앞으로 이런 온라인 이런 얘기 많이 돼요. 온라인 강의. 대학이 이제 앞으로 말하자면은 현재의 어떤 집합 교육식은 이건 코로나 사태에서는 안만.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이죠. 그 강남이나 서울, 부산에 뭐 유명한 학원거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문제가 된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시대에는 이게 환경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하자면 대도시보다는 어떤 밀양의 이런 청정도시 이런데. 그래서 아까도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미국의 교수도 그런 얘기를 미래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영숙 씨도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제 굳이 고정되어 있는 집을 안 사고 바퀴 달린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캠핑카 얘기했죠?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소유로서의 부동산 개념이 집이 어떤 무소유주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강남 명동에 평당 몇십억 몇백에 했던 게 밀양 표충사 지역이나 그거가 더 비쌀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거기 다 모여 안 사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재, 문화 활용 이런 사업을 예술가들이 하는 사업은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돈 하다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래에는 꼭 돈이 최고다 하는 욕망이 줄어드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나 문화재에 대한 것이 오히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떤 그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서 이제 처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게 뭔지 딱딱하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된 걸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도 많이 알았지만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나온 게 무슨 뭐 이상한 동물? 이상한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잘못, 말하자면 환경 변화에 따른 말하자면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인간하고 그간에 잘 지냈던 동물들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전염병으로 옮기고 이런. 그래서 이런 동물이나 식물 이런 건 자연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내 문화유산, 고택이 사람이 살던 문화유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는 문화라는 사람은 우주 중에서 아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문화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보다도 자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의 개념 속에는 이런 자연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유산이 훨씬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사람과 관련되는 문화유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연유산이 훨씬 많고, 그래서 문화재 종류에 보면 여기 중간에 이제 국가지정에서 보면은 국보, 보물, 사적 이런 건 인간이 만드는 문화유산입니다만은 명승, 우리 밀양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 이런 천연기념물, 경산의 삽살개, 동식물 이런 건 자연유산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지방으로 오면 기념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경향도 그렇고 최근의 경향도 그렇고 최근에는 문화유산보다 자연유산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자연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종류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면은 누가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문화재청장, 국가가 지정하면 국가지정문화재, 말하면 경상남도나 부산광역시장,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면 시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이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사실은 이런 지정문화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또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중에 상당수가 지정하지 아니했지만 문화재입니다. 이런 걸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요. 지정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정만 못한 것뿐이지 문화재. 여러분들 그 오래된 문중에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문중 고서라든지 이런 게 지정된 게 아니겠지만 문화재입니다. 또 오래된 예를 들어 집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비지정 문화재다. 시간상 그렇으면 비지정 문화재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땅 속에 있는 것도 매장 문화재라고 해서 이 문화재예요. 그래서 혹시 밀양 어디서 오래된 지역에서 공사하다가 불상이나 이런 게 나면 바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정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밀양시에 이런 게 많아 보이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뭐 오래된 거야. 누가 봐도 말하면 오래된 기와집, 영남루나 뭐 이런 향교, 이 고택 같은 거 누가 봐도 오래된 거니까 중요유들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말하면 경상남도 문화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문화재 말고 오늘 현재 시점이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말하면 20세기 초반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이런 때 밀양 읍내 일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었던 집이라든지 꼭 우리나라식은 아니지만 서양식 건물 이런 게 남아 있으면 그 중간에 우리가 한때는 다 그걸 두드려 부시고 다 해체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잘 남아 있다면 그것도 어떤 문화재 아니냐 해서 이거는 지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시키는 문화재. 이 등록문화재.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와서 지금 우리 밀양 문화도시센터에서 여러 작업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제가 강의하고 하는 곳이 진장 그 센터에 들어와서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년, 30년 돼서 잘 그대로 보존되고 다른 게 다 없어진다면 이런 게 50년 후 이런 것이 잘 남아있으면 이렇게 등록문화재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1960년대, 1950년대 건물이 또는 동산문화재 어떤 그 중요한 자료가 남아있다면 그런 것이 등록문화재로 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작년 이후 근래에 등록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붐입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데는 일제 침략을 받아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일본식 사찰이 그대로 남아있는 절이 보물문화재로 돼 있고 그 자체를 등록문화재로 하고 그 다음에 히로스 가옥이라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일본식 가옥이죠. 그런 또 세관, 군산 세관. 그래서 요즘 그런 데 많이 찾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픈 역사지만 그런 걸 배우고. 그래서 문화재 종류 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 그래서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화재청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부서지고 훼손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고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이 뒀다면 오늘 얘기할 내용 중에 이제 이러한 문화재를 말하자면 학생들이나 어린이 또는 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자료로 하고 체험 교육시킨 걸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지금 얘기한 이 문화재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활용 사업을 한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비지정 문화재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은 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대상은 다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따 더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 쓰는 대로 문화재 정책이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는 주로 보존. 지금도 보존은 기본이 돼야죠. 원형이 이런 것이 잘 남아 있어야 되니까 보존을 하면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문화재를 활용을 잘하자 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하는 종류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덕수궁에서 그 문화재 활용 사업하는 여기 쭉 가면 이렇게 중화문 덕수궁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서 문화재 수문장 교대 의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고치고 보존시키는 데 중점이 가 있다면 고궁만 해도 활용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배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종류별로 잠깐씩만 살펴보면 문화재 활용 사업 중에서 우리 밀양시도 금년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 야행사. 영남도 이런 데가 멋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아까 보는 덕수궁 같은 데는 그 셀러리맨들 근무하는 분들은 낮 시간대는 근무하러 못 나가 보잖아. 그죠? 근무하다가 어디 궁 같은 데 가볼 수 있어요? 근무 시간에? 그래서 밤에도
10시, 11시까지 그 기간 중에는 열어놔서 말하자면 낮에 못 가는 사람들도 밤에 문화재 지역에 들어가서 관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이 문화재 야행사. 그래서 문화재 활용사업 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어느 도시고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 도시에서는 우리 도시가 오래된 도시인데 이런 좋은 밤에도 이런 야행 사업을 하니까 우리 도시를 많이 방문해 주세요. 실제 밤에는 많아질 거예요. 낮에 일하던 사람도 같이 집에 조금 일찍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9월 달에 영남로 일원에서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화재 설명 중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를 말하자면 그간은 보존만 했었지만 좀 생생하게 재미있게 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걸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어요. 자연유산, 뭐 무형유산 이런 걸 다 합쳐서 대상이 되는 게 생생문화재. 그 다음에 이제 표충사, 뭐 이런 사찰. 이런 거에 이름을 지키려 오래된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해서 말하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이런 활용사업의 특징은 어떤 종교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산사를 통해서 어떤 표충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가면 어떤 평상시에 사찰에서 하는 무슨 뭐 신도를 위한 그런 강의라든지 무슨 뭐죠 49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중요한 전통문화유산인 사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효과적으로 가르쳐주는 사업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이에요. 우리 밀양시도 표충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밀양향교 같은 향교나 서원은 세계유산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여기 전필재 선생의 밀양, 그죠? 유명한 밀양이 선비의 고장입니다만은 이런 향교에서도 이런 활용사, 이름 잘 져서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사 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인 고택, 우리 오래된 고택 있죠? 손씨들 고택 여기 밀양 향교 그 뒤쪽에 가면 그런 고택에서 이거는 이따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고택이라는 것이 옛날 선비나 이런 분들이 사시던 집이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거예요. 이따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아까 처음 집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는 문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따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표충사나 우리 밀양의 세계유산은 없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산사나 서원 또는 석굴암 이런 문화유산, 해인사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 사람들도 배워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 해서 세계에서 인정한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화재 활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활용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아주 쉬워. 지금까지 영남로나 표충사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활용사업을 하기 전에는 나 같은 문화재 전문가나 특히 서울 고궁 같은데 이런 데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쉽게 거기 들어가서 그 안까지 뒤다보고 다 일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문화재 활용사업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평상시는 못 들어가 보는 제한 지역도 올라가서 앉아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문화재 문턱을 닫게, 그지? 문화재 문턱을 닫게. 그 다음에 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좀 품격이 문화재 지역이니까 역사도 있고 하니까 품격을 좀 높여가지고 말이야. 그럼 당연히 거기 참여한 사람은 행복해지죠. 그죠? 좋은 프로그램에.
또 평상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 행복은 커진다 이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자료가 제공이 돼 있고 또 제가 USB 자료를 여기다 주고 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를 통해서 더 보시도록 하고 특히 글자로 되어 있는 건 교재를 통해서 보고 오늘 시간상 사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활용사의 필요성 이런 것은 이렇게 붉은 글씨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관계자나 이런 기획을 하신 분들은 제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서도 쓰고 글도 만들고 하면은 누가 봐도 이게 활용사업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어떤 근거도 없이 만들지 말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남도가 됐건 표청사가 됐건 우리 밀양향교가 됐건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건 아니면 시도지정문화재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비지정문화재 중요한 것은 특히 국보, 보물 이런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존 아무리 활용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화재가 없으면 무슨 활용사업을 해요. 그래서 기획할 적에 또는 운영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이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더라도 우리 문화재는 그렇죠? 잘 보존돼야 우리 후손들도 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활용을 할 적에도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게 안 되면 빵점이야. 다른 거 암만 잘해도 뭔 소용이 있어 그게 문화재 훼손되면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꼭 좀. 그래서 이제 전문 기획자들이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을 기획할 적에는 다른 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업 계획이 적절한가? 말하자면 우리 고택 사업 또는 문화재 향교 문화재 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문화재 활용 사업 계획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우수하냐? 그다음에 관리, 운영 관리. 요즘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말하면 확진자가 생겨서 이게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관리는 이거 100번을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기획서 낼 적에 남의 걸 뺏겨낼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화재 태풍 재난, 문화재 아까 원형 훼손 안전관리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흔히 기획자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쉬운데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한 안전이 확보 안 되면 사업 진행을 못 합니다. 확실한 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그렇지만은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 의지야, 의지. 민간이 말이야, 암만 좋은 사업 계획 내도 시장님이나 그 관련자들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자치단체의 역량,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문화재 야행사업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기 때문에 교통 통제라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치단체의 역량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떤 단체나 누구한테 맡겨놓고 왜 못하죠? 못하죠. 우리 수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길게 못 잡아드린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참여 기관이 수십 개 이렇게 많고 또 많으면 수만 명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자체 특히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당연히 주관단체나 수행단체는 역량이 있어야죠. 역량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고 문화체에서 하는 워크숍 통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해서 꼭 좀 이해를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간의 문화재 보존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영남로 부근 시장, 영남로 부근에 주변에 뭐 자기 개인 소유 땅도 뭐 마음대로 저 집을 질 수가 있나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보존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활용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주변에서 하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걸 통해서 문화재 보존이 더 잘 될 거다. 이게 활용 사업의 문화재청의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문화재 활용 행사를 통해서 지역이 좀 활성화돼야 돼. 물론 뭐 문화재 활용 사업 한다고 해서 엄청난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단돈 10원이고 100원이고 만원이고, 특히 야행 사업은 우리가 조사할 적에 주변 상가의 매출이 1.5배, 매출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려면은 말하자면 사업을 일반 축제 마냥 여러 사람이 대량으로 와서 오랫도록 머무는 게 아니라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걸으시면서 갈증도 나가면 뭐 주변 슈퍼 같은 데 가서 음료수에도 사잡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런 활용 사업에 와서 어떤 문화재, 우리 동네 이런 문화재가 있었어? 이런 거 어려운 말로 향유라고 합니다. 문화재를 이렇게 지역에서도 몰랐던 사람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활용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려면은 여기 밀양시 문화도시센터 우리 장 회장님이 그런 걸 잘 하십니다만은, 그러려면은 말하면 몇 년 전부터 아니면 뭐 7, 8년 전부터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이런 게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오늘 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그죠?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지역의 전문 인력 양성 또는 시민 활동가 이런 분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밀양시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문화재 활용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장소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 얘기할 적에 밀양 하면 제일 영남로 하면 딱 특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장소에 맞는, 또 아까 이미 얘기했어, 한두 번 하고 말라면 이게 사업이 아니야. 이런 걸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행 사업이나 어떤 이런 향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네 향교 고택에 사람이 안 왔었는데 사람이 와서 동네 구멍가게라도 좀 매출이 늘어나야 주변에서 반대 안 하고 좋아하는, 이게 지속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도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얼마라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성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두 번이지 지자체 중심으로 동원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문화재 활용 사업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지급하라는 거야. 돈이 얼마가 됐든.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참여자 이런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이게야. 그러려면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잘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잘 되는 게 있으면 그 대표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게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콘텐츠에. 그래서 문화재 지역에 사는 거니까 정신문화의 정수를 느껴야 돼요.
절도 많잖아. 표충사 많지만 표충사에 가면 무슨 우리 그 사명당 뭐 이런 국가에 대한 뭐 그런 걸 느낀다든지 아니 정신만이 정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영남로 하면 여러 가지 곁가지 프로그램이 영남로의 대표적인 걸 잡아가지고 누구든지 그거 가보면 정말 프로그램이 정신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역사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가 좋은 거예요. 그걸 놓치고 남 잘하는 걸 갖다가 똑같이 뺏겨서 해서 성공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문하고 일장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오전까지 제가 엄청 평상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이 고택, 사람이 사는 집이 뭐냐,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말 세계적인 하이데커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뭐 유명한 얘기들인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업 계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철학이나 사상, 아까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대상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사상과 철학, 특히 문화재 사업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품격이 높아지려면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에 대한 이런 얘기를 조금 어렵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 하이데커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데커 공부해서 서울대학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 중에 교수 중에 박산국 교수라는 분이 이제 사람이 사는 게 거주, 고택도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런 얘기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술가, 오늘도 와보니까 예술가들이 많이 계신데 시인, 예술가 중에 시인이 거주, 그러니까 사는 것은 사물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자이고 사물들을 신들과 인간들 그리고 하늘과 대지가 함께 깃들어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택의 이런 양반이나 선비들이 하이데커가 얘기한 그런 지금 얘기한 그런 측면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저도 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세종에서 간혹 기차를 타고 가면서 스치는 옛날 무궁화호가 더 좋겠네요. 오늘도 청도 쪽 내려오면서 옛날 제가 스님 계셨던 그 지명을 잊어먹었습니다. 골목으로 계속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났었는데 산골에 기차를 스치가면서 산골의 어떤 평화로운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간혹 거기에 뭐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든지 말이야. 이런 그런 느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주 옛날에 어떤 그 시골 마을이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오늘 아파트 개념, 그냥 뭐 빌라 개념으로 사는 것하고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해외여행들 많이 코로나 이전에 갔지만 요즘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밀양 오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독일 유럽 사람인데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전 이런 걸 굉장히 그 보존주의의 최고봉이죠.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 여행 가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이렇게 살아나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영남로를 상상을 하면
영남로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우리 이게 낙동강줄기죠. 예, 어떤 강이 더 살아나고 마을이 더 살아나고 뭐 이런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좀 후회가 되지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이데카식의 얘기를 생각했다면 이왕이면 유럽의 그림 같은 동네 있잖아요. 걔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포도원 마을 같은데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리 같은 걸 안 놔가지고 그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다리가 필요 없던 게 아니라 건너마을로 이쪽을 연결하는 좋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영남도에 다리 놓은 쪽에도 앞에 다리 없으면 못 건너다니까. 이왕이면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더 예쁘고 놓고 하면 오히려 아까 그 신적인 얘기 마냥 어떤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변에 어떤 산수에 강은 강으로서 산은 산으로서 어떻게 더 자리가 잡혀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써 있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우리 알게 모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유적 또 유럽에 여행 가고 하는 게 은연중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꿔서 우리 영남로나 이렇게 밀양을 찾는 표충사 찾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은 안 했지만 서울이나 부산 사람들이 그런 산을 보면서 어떤 그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 감정을 느끼면서 보는 것이 거주하는 사람이 사는 그게 거주라는 게 영남로는 선비들이고 향교는 옛날 선비들이 모이는 곳이고 고택은 그 문중의 선비들이 사는 그런 곳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써 있는 말들은 좀 어렵습니다만 독일어로 보냉이란 거주한다는 것은 뭘 농사를 짓는 것 마냥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그 철학적으로 여러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거주하는 공간이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진정성 어떤 우리 어머니나 옛날 선비들이 갖고 있던 성실성 이런 것이 이제 배어 있게 하는 공간이 어떤 거주 공간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집 공간은 우선은 나를 기준으로 우선 하늘이 있어야 돼. 그 내가 서 있는 땅이 있어야 돼. 그죠? 땅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어려서 보면 나이 8, 90 되면 부처님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잘나도 생로병사야. 죽는 거야. 죽는다는 걸 알아야만 아까 지나갔지만 진정성이 생긴다는 거야. 진짜. 이게 죽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려서 보면 집안에 진짜 선비나 이거 고택 활용 프로그램 같은데 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 우리 어려서 보면 부잣집은 우리 아버지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맨날 무슨 나 죽을 적에 저게 하라는 삼배로 상포인가요? 상포상들이 댕겼어요. 댕기면서 여음할 적에 입는 옷 미리 다 장면. 내가 죽고 난데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심지어 전라도 어느 지역은 관까지 사다 놨다는 거야. 우리 집은 관 안 사다 놨었는데 내가 죽어서 갈 관. 자, 하늘이시오, 땅이시오, 또 그 다음에 내가 죽어가는 자라는 걸 인식하는 거. 자, 죽어가는 걸 인식하면 뭐가? 종교, 신이 필요해. 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상칸집을 짓더라도 지청이라고 다 문화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지금 고택에 가면 가장 중요한 공은 사당입니다. 자기 조상신 모시는 wil표 모신 거. 이거 고택 활용으로 꼭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안 쓴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적해서 문화가 없어져서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혼탁해지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한생전 로봇 마냥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 걸 인식해야 그게 무슨 신이 됐든 조상신이 됐든 뭐가 기독교 신이 됐든 뭐 불교 신이 됐든 신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역이라고 합니다. 네 개. 피엇, 독일어로 네 개. 하늘, 땅, 죽어가는 자, 인간, 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량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요. 나한테 심리, 20리근방에 꼭 절이 있어요. 옛날로 치면. 가까이 있는 사당이 있어요. 하늘과 땅. 그럼 아까 얘기한 진정, 그러면 내가 함부로, 그죠? 거주하는 집이라는 사는 공간에서 보면 지금 그런 구조로 볼 적에 하이데크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사역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그런 그 지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있고 내가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으니까 신도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집하고 관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고택이다. 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일제를 거치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집도 그대로 있었으면 그 문화재가 될 수 있는 다 뭐 두드려 부셔서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우리 아버지, 엄마, 선비들이 다 아까 같은 생각으로 동서를 막론하고 특히 이제 아까 지나갔으면 하이데크가 얘기하는 것에서 고향, 시골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시골 공간은 지금 아까 얘기한 사역 개념이 그대로 들어맞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농가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로 전라도 이런 그 천석군, 만석군들 집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집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관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다 대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고택이라는 의미가 지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게 3대, 4대가 서로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이 같이 살면서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택 종갓집 했는데 불행히도 옛날 집은 그래도 남아있지만 종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드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종가, 맏아들, 제사 지내는 사람은 이렇게 종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다 뭐 공부해가 서울 가고 해서 이게 이제 허물어졌어. 근데 최근에 문화재 활용사업, 고택 사업 전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도 서울 가서 CEO하고 돈도 벌고 대학 교수도 하고 은퇴하고 보니까 아까 지금 내가 직전에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크가 얘기한 대로 자기 고향에 낙향해서 자기 종손 역할을 하면서 종부로서 말하자면 중간에 약간 끊어졌지만은 김치 담그고 된장 담그고 하는 법을 다시 익혀가지고 이 활용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성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포시한 게 고택 종갓집이라는 그런 소리예요. 종가하고 그냥 고택하고 좀 다른 거야. 종손이 쭉 내려온 집이. 종갓집이요. 그건 더 금상첨화죠. 그렇죠. 이왕이면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김치 만들었더라도 만드는 사람이 옛날 뭐 몇 대 손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뭐 먹어보니까 뭐 우리 마누라고 보면 뭐 비슷하더구만 좋다고 막 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이러는 거요.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종손이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그런 그 고택의 기품과 전통을 담은 고택 종갓집 사업이라는 것을 문화예청에서 생생문화재 서비스 이걸 떼내가지고 한 거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다면 미리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꼭 고택 종갓집 사업이 아니어도 지금 오늘 온 진장 이 문화재 공간 마냥 똑같이 그대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내려왔던 그런 그죠? 그런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꼭 고택해야 되냐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지원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야 뭐 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생각하면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는데 뭐 어떻게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의례, 어떤 의례라느냐 이런. 그래서 이거 의례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고. 애들이 뭐 지 맘대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크는 애들을 고택에 와가지고 어디 사당 같은 데 가서 그날이니까 뭐 이런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고 좀 고운 옷 같은 거 선비옷 입혀가지고 사당에 가서 문도 열어보고 지방 자기 의패도 보여주고 차리고 격려도 좀 시키고 말이야. 이런 게 의례인 거야. 의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표충사라는 절에 들어가는 순간 일주문 누가 설명을 안 해도 그걸 보는 순간 아 저기 불상이구나, 부처님이구나, 이런 게 의례입니다. 꼭 밥 먹을 적에 밥상머리에서 말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오래된 고택에서 같이 시간 명절에 맞춰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의례인 거야. 거기서 다 이렇게 배울 거 배우고 하는 거랍니다. 굳이 뭐 이걸 뭐 강의하듯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택 사업이나 다른 향교 서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행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막 정치인들이 와서 막 1시간, 2시간 이런 거 싫어하지만 어디 와서 영남로 앞에서 옛날 뭐 방식이 있다면 여럿이 모여서 그런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례란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설명을 안 하더라도 몸으로 해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제시한 건 교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30몇 개 사업에 제가 리스트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왜 올려놓느냐 하면 다른 고택은 이름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잖아. 다른 고택은 어떤 걸 테마로 해서 하고 있는지 공부라는 게 뭐예요? 남 하는 거. 그죠? 지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남 하는 거 다 배우고 잘하는 거, 그죠?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전국의 문화유청에서 고택 사업하는 걸 이렇게 자료로 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건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로 나간 것 중에 여러 말을 넣은 게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이 말로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모니터링, 이거 나 같은 모니터링, 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잘하는 게 평가 잘 받으면 잘하는 거지. 그냥 말로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잘 이렇게 엮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말하자면 장애인. 아까 장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장애인 아니요. 다친 거예요. 저게 낫는 거니까 그 장애인 아니요. 말하자면 뭐 장애인, 뭐 또 65세 이상 어른들, 한부모 가정, 이런 걸 사회적 약자야. 이런 때 좀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도 한국시 넣어라 이거야. 그죠? 사회적 약자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평가한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이게 조금 점수를 더 주게 돼 있어. 필요하잖아. 왜냐하면 국민 세금으로 하는 활동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분야분들이 참고하는 자료니까 이것은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글로 되어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다 나가 있고 제가 PPT도 주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엄청 많네. 이거 다 하면 날 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다른 지역,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은 오래된 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수준이 높지를 않아. 왜? 하이데카 이런 철학 얘기를 안 읽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배워야 되는 게 솔직한 말로 저도 그렇고 이바구라고 할 뻔했네.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옛날 전통문화가 어떤 게 좋은지 아까 하이데카 마냥 이런 말을 할 줄을 몰라. 왜? 언어가 발달하지 못했어. 자꾸 우리 게 없으니까 딴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들 몫이야. 밀양에 대한 좋은 얘기, 뭐 아까 미리벌 뭐 이런 얘기들은 여기 지역
북 사람들이. 그래서 훌륭한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가 나와야 이게 발전할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잘 설명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로는 이제 이게 하지만 글로는 잘 없는데 서울이 이제 인사동이 뜨는 바람에 인사동이 동쪽이요. 저 경복궁 중심으로 동쪽. 경복궁 쪽에서 서쪽이 서촌이야.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종로문화재단 특강 요청을 받아서 말하자면 서울 서촌 지역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냐 그런 그 컨설팅 겸 교육을 하러 갔던 자료 중에서 일부를 제가 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겠지만 통인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복궁역에서 나가면 여기 먹거리로 애들 요즘 먹는 게 중요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문화재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가는 애들은 문화재 이런 얘기는 관심 없고 먹으러 가는 게요. 먹으러 갔다가 어떻게 이제 몇몇 사람은 이제 골목으로. 그래서 이 사람 많이 모이니까 종로구청에서는 우리 밀양도 도시문화 재생산자 맨들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거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이게 골목 어디가 뭐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놨겠죠. 영남로 근방. 얘들. 그래서 골목 여기 통인시장 이쪽만 장사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가 이런 골목이 있네 해가지고 뭐 미술관도 가보고 뭐 여기 서울이가 유명한 게 많아. 뭐 정선 겸재 정선이 살았던지 뭐 유명한 교과서에 나오는 집터도 많고 그래. 그 핫한 지역이야. 그래서 그쪽 지역 중에서 이제 문화재로 돼 있는 게 그래서 이름이 세종대왕이 거기 뭐 태어났대요. 그래서 뭐 세종마을이라는 이름도 쓰고. 우리도 나 오늘 KTX 내리자마자 전필제 탄생지잖아요. 그죠? 전필제 유적이 그렇게 지정된 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세종대왕이 태어난 데가 세종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판도 만들고 여기 사진 흐립니다만 여기 보면은 골목이요 별수 없이. 그래서 이렇게 저 큰 대로에 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날개 쓴 이상 시인 이상 그 다음에 서점이 남아있대요. 대호서점 유명한 서점이요. 서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박노수라는 유명한 화가인데 근대 화가인데 박노수 미술관 그 다음에 윤동주가 여기 잠깐 하숙을 했대. 하숙터 그 다음에 수성동 개교라고 유명해요. 이쪽이 저 인왕산인데 그래서 이런 코스가 수도 없이 많아. 입맛대로 갈 수 있대도 만들어 놓고 또 시간별로 도시마을 해설사인가요? 여기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사람이 있으면 공공 재원을 투입해서 아니면 다른 데 어떤 그 관광 코스랑 관광이랑 연계해서 일정 부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얼마라도 그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그래서 물론 이런 데 가면서 계속 무슨 옛날 오래된 두부집 먹을거리 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기 보이다시피 오늘 꼭 밀양 여기 저 진장하고 똑같은 애 골목이 뭐 별거 없어. 가보면 그냥 골목길이야. 우리 밀양이랑 똑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동네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강남이나 다른 데 이런 데 구경 댕기는 거요. 댕기면서 보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그 동네를 그대로 좀 남아있는 걸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박노수라는 유명한 근대 화가인데 그 집이 코스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이게 이런 집으로 남아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오래된 전통문화나 국보 보물이 아니요. 보다시피 그냥 윤덕의 조선조 말의 건물이요.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화가가 살던 집이니까 그 안 건물을 여기랑 똑같은 애 그걸 해가지고 옛날 살던 2층 집 적산가옥 일제가 지은 집을 그대로 화가가 살았던 집이니까 그대로 다 활용을 해서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얘기 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가는 집 오늘 여기 진장
센터 와보니까 꼭 그대로 하셨는데, 여기가 훨씬 더 잘했어.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건 이게, 이 교재에는 제가 돈 아끼느라고 이런 자료만 나같이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 중심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인데, 여기 이제 경상도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다 댕겨보면 커뮤니티,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결집력, 솔리다리티, 연대가 잘 되는 건 확실히 호남 지역이 잘합니다. 그럼 평가를 갔을 적에 사람 많이 오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가 점점 없지.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야. 문화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고택 사업하는 건데, 이게 생생이지만 옛날 이게 근대 한옥 건물이요. 아주 오래된 것 같으면 지정문화재인데, 근데 여기 보여주는 이유는, 야, 마냥 엄청나게 크게 현수막을 저렇게 광고를 대빵 크게 한 거야.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한 거야. 홍보 중에 딴 데는 가보면 요만하게 써있어. 어디 뭐 문화청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이거 하나의 방법인 거야. 그냥 벽 한쪽을 다 이렇게, 광산, 가옥의 봄, 이런, 그저처럼 지나간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서 큰 대로변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거 잘하는 사례라고. 그죠?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혼자 대여섯 사람이 막 하는 것보다는, 그잖아. 그래서 이 공연도 그 앞에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뛰어앉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옆에 보면 큰 빌딩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런 근대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대를 차려놓고 이렇게 활용 사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이게 잘 안 보이는 도시락이요. 거기 또 먹거리도 또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이런 커뮤니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왕이면 다 먹지 말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알릴 건 다 갖다 놓고 온 길에 홍보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면 말이야 홍보물 달래도 안 줘. 이 적극적이잖아. 이런 데는 지금 소개하는 데는 광산구는 그 이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계속 우수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전문 여자 직원을 배치해서 개장자를 줬어. 우리 저 미랑 비슷하죠. 날개를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거기에 각각의 사진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성남시의 경기도 분당의 성남시인데, 이건 왜 제가 보여주냐면, 이 장소가 분당이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한산 이시의 문중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그게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성남시 분당공원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문중권 일부인 저 옆에 문화재만 남고 이렇게 보다시피 엄청난 공원에, 중앙공원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어요. 이런 초가가. 순회동 가옥이라고 초가집이 있어요. 문화재야. 옛날 그 한산의 시들이 살던 집. 근데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우리가 고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약간 귀퉁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그늘도 있고 하니까 이 밑에, 이게 잘못 얘기하면 그런데 노인분들이 여기와 투전도 하고 막 골치 아팠다 이거. 그렇게 잘 전원데 막 말하자면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안 된 거야. 이게 이런 문화재가 있으니까 전을 잘 펴놓으니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속된 말로 좀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지금 좋은 지역에 노인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노인분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나가라고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이 장소를 탁 활용 사업을 한 거야. 그날도 갔더니 여기 노인들이 말이야, 이제 그래도 몇 년 많이 설득해서 저 건너서
거기는 큰 옆에니까 뭐 그런 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 새끼들이랑 이런 게 성공사례인 거야.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말하는 공간을 재배치하고 잘한 거죠.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떠나서 여기서 한 건 아까 첫 장에서 얘기한 3D 프린트에 대해서 애들한테 과학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3D 프린트를 가지고 애들한테 쭉쭉 차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하나는 말하자면 저런 그 노인들이 와서 진치던 데를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공간을 재배치해서 어떤 그 좋은 장소로 변하게 했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와서 이제 이런 3D 프린트 이렇게 요즘 이 비용이 우리 돈 주니까 그 돈으로 프린터기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지만, 그래가지고 애들이 요 초가집 앞에서 3D 프린트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태극기도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 중앙에 성남시의 중요한 분당의 중앙공원에 저런 초가가 문화재인데 그 고가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어떤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노인들이 주로 모였던 곳을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교육 공간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 이름이 순회동 가옥에 지정된 건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로 오면 논산시에 명제고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명제고택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분이 명제윤중이야. 명제윤중이라는 분인데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품격 얘기를 합니다만은 명제윤중이라는 분은 사색당장 할 적에 노론소론 할 적에 소론의 영수야. 왜 소론의 영수가 됐냐면 이 명제윤중 선생의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윤선거라고 병자호란 때 말하면 전쟁이 잘못 나가지고 강화도로 피신 가가지고 명제윤중 선생의 아버님이 조금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할 수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청소년하고 여자들이 제일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딴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여자 이런 분들을 소년들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강화도까지 그 호란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못 건너올 줄 알고 강화도까지 갔는데 말하자면 거기서 그게 이 병자호란 당시에 오는 바람에 이 아버님 되는 분은 탈출했어요. 뒷방으로 탈출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그 같이 모시고 갔던 분은 자결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느 분이 잘한 것 같아? 여자분들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이분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인데 이게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평을 잘 못 받아요. 그러는 걸 이제 돌아갔어 그분이. 그러니까 명제 선생이 이게 그때 대빵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에요. 우암 송시열 선생한테 가가지고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그 기록 그 묘에 쓰는 묘갈명 이런 걸 부탁을 드렸는데 끝까지 은사인 우암 선생이 이걸 잘 안 써줘. 예나 지금이나 스승이 앞서겠어? 부모가 앞서겠어? 부모가 더 앞서지. 그래 그때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론에서 떨어져 나온 게 소론이요. 그래서 명제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암하고 손을 뗍니다. 그래서 당쟁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론의 영수야. 생긴 게 고집 세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이 논산 지역에 사시면서 100번을 불러도 100번은 좀 과장된 거고 거의 실제 벼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백의정승이라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우리 유학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분이 살던 집 이름이 명제고택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데입니다. 고택 이름이 명제고택이에요. 그래서
아까 츠만의 하이데카의 그 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빼대가 있는 사람이라 아는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 캐릭터가 좋은 거야. 아, 이 사람이. 예. 지금 오늘날도 엄청 센 사람한테 못 대들르잖아. 그 당시 우암 송실이 최고였고 스승이었는데 갈라섰으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앞만 좀 했더라도 그 끝까지 아주 소인 아니냐 이게요. 그게 물러선 거요. 자지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윤중이라는 분이 살던 데가 여기 윤중고택이라는 데인데 이 산 이름이 그 노성산이야. 노성산이라는 것 자체가 공자가 이렇게 맞박이 이마가 좀 들어갔어. 그래 이름이 구야. 언덕구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짱구라고 하잖아. 공자가. 그래서 이름이 여기가 노성산이요. 생긴 게 꼭 짱구같이 생겼다니까. 여러분 짱구 모르네 잘. 우리 어려서 보면 왜 여기 들어가다 톡 홀딱 깔았었으니까 옛날에는. 요즘 다 길렀지. 머리가 옆에서 싹 들어간 게 있다니까. 함몰된 걸 양쪽에 장구 마냥 돼 있다고 해서 장구. 우리 김선생 가보랬는데 장구. 그래서 그 윤정고택이라는 게 그 노성산 밑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윤정고택이 이렇게 생겼어. 윤정고택 유명한 집입니다. 여기가 사랑방 안채. 그래서 여기서 고택 활용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딱 눈치채셨겠죠? 여기 한복 입은 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부야. 말하자면 윤중고택의 후손 중에 며느리가 종부지. 그래서 거기 명제 윤중고택에 내려오는 음식 만드는 실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선비가 어떻게 옛날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데 딱 보면 알겠지? 옆에 서 있는 사람들 어디 사람 같아? 일본 사람들이야. 이 프로그램이 유명해서 일본에서 그래도 2박 3일 하면서는 상당히 돈을 주면서 돈을 받고 여기 잘나면 교수들도 한 상당한 돈을 줘야 됩니다. 유명한 집이라서. 그래가지고 나 일본 남자는 막 홀딱 빠져가지고 뭐 저기 눈을 보는지 일본 분들이 이렇게 와서 고택 사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음식을 직접 정부의 지도 아래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게 좋은 게 아까 저렇게 아까 봤던 이런 고택 안에 이게 안채 공간인데 문화재 활용 사업이 아니면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감히 안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개방도 안 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문화재청까지 활용 사업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일본 분들이 올라가서 너무나 일본 분들은 십몇만 원씩 줘도 감지덕지한 거야. 이런 조선의 명문가들이 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아까 그 아저씨는 막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소주 먹으면 좋다고 말이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명제고택에 올라가 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줬던 사진은 새로 진 집에서 화기 같은 걸 써서 음식을 만들었고 이거는 본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화기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기 불을 보여주는 건 여기 잘 적에 일반인 프로그램도 상당한 액수를 줘야 이쪽 방 이런 데 잘 수 있는 거야. 실제 저쪽 방에 들어가서 보면 차경이라고 해서 그 주변 경관이 기가 막힙니다. 누구든지 저런 집안에 가서 한번 자고 싶죠. 돈이. 그래서 아까 무료도 좋지만 유료도 우리는 좋아해요.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데는 상당한 액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고택협회 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은 머리가 좋아서 아예 부속 국악 그런 단이 있어. 국악 소리단. 그래서 저분들이 오면 저렇게 연주도 하고 막 그래. 거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이게 글씨도 쓰지만 이 자리에서 공연도 해. 아까 그
뭐 음식 체험하고 하는 데서, 이게 그거야. 거꾸로. 근데 여기 얘인가, 막 일본 여자들이 막 그냥 좋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왜 이렇게 인기냐 했더니, 일본에서도 우리 조선 청년들에 대한 인기가 좋대. 무슨 겨울연간지, 무슨 가을연간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속되어 있는 단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유지가 되니까 할 거 아니야. 무슨 사회적 기업 비슷하게 명제고택 내 부설로 있어요.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 왔을 적에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명제고택 회장이 하루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공개할 수 있지만, 이제 영상이라 하는데, 돈을 상당한 액수를 주고 저기 참여를 하는데, 하루는 논산시의 모텔이나 이런 데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논산 사람이 좋아하지. 명제고택 저 양반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래 너 열심히 해봐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산 모텔도 하루 꼭 자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두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논산시 경제가 엄청 펑펑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획자들이 이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야. 그런 데는 확실히 지역이 좋아져요. 조그만 걸 하나 해도 자기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야. 그 다음에 이제 논산에 있는 사계 김장생이라는, 아까 명제 윤중 선생의 은사의 은사뻘 되는 분인데, 그분 이름이 호가 사계야.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태어나서 살았던 집인데, 그래서 사계가 김장생호고 고택이라는 게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 밀양도 이제 그런 이름을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사계 고택에서 이 사계 고택이 현재 위치한 곳은 계룡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양시 하면 밀양시의 특징이 나와야 돼. 기획자는. 뭐 부산의 배후 도시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산수가 좋다든지. 여기는 특징이 군부대 도시라서 새내기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계룡시 나가고. 그래서 애들이 좀 많으니까 이걸 주목해서 5월 5일 이때쯤 전후해서 어린이 사생대가 6회째인데 이게 대성한 거야. 왜? 군부대에 어머니들한테 애들의 어떤 그 기회를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고택이 닫혀져 있다가 이때만 열리니까, 이런 좋은 사계 김장상이 살았던 집을 언제 들어와 보겠냐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못 들어오는데, 여기서 사생대회를 하는데, 하나 놀란 것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1,000원짜리 종이돈 5장을 주더라고. 5,000원이지. 처음에는 나는 왜 돈을 주지? 오히려 어디 행사에 참여를 하면 뭐 입회비라든지 도화지 값을 내는 건 봤어도 돈을 주는 건데 처음 봤어. 5,000원을 주더라고. 그건 그렇고. 자지간 이게 엄청 성공나서 이 주변이 다 교통이 통제될 정도로 엄청나게 없는 사람이 6회째인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국회의원, 교육청 다 오는 거야. 간부들이 와서 이게 표밭 아니야? 이게 부모들이 와서 하니까 엄청나게, 이거 작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냥 꽃도 심어놔가지고 너무나 좋은 공간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고 있는 거야. 봐봐요. 이제 마루까지 언제 올라가겠어. 이게 묘미라. 문화재 활용 사업은 허가가 풀린 겁니다. 그날 계획이 통과됐다는 건. 그죠? 다른 날 여기 올라가면 미친 못하게 하죠. 그 관리자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문화재 활용 사업 기획의 장점은, 오늘 참 너무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던데, 기획자의 희열을 느끼는 건 자기가 기획한 대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풀린 거야. 그렇게 돼서 사업 계획이 돼 실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5,000원 가지고 말이야, 요 담장 너머에, 고택 담장 너머에 이런 무슨 파라솔을 설치하고, 아까 얘기한 계룡시 특징인
그 아주머니들이 뭐예요? 군인 부인들께서 시간 날 적에 뭐 이런 공예품 만드는 걸 그날 와서 파는 거야. 파는데 통용화폐가 아까 그 참여자들의 돈입니다. 근데 물어봤어. 그 이제 이 뭐야 사계고택 활용사업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야, 그게 몇 장이나 나가야 되니? 200명 그 참여자가 400명이래. 그 5천 원씩 해요.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 20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은 여기 그 애들 학부형들이 와서 노논이 애들 그림 그리고 하는 동안 노논이 이런 전을 마련해놓고 그 어른도 뭐 몇백 명 왔으니까 여기 커피 파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날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 샵이야. 장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지속성이 있으려면 유료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게 큰 장사는 아니지만 1년에 기다리시는 거야, 전화를. 전화를 하면 우리들이 만드는 거 뭐 이런 데 와서 오늘 도자 뭐 아까 쭉 봤는데 이거 많이 하잖아. 이걸 탁구고 연계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공간. 문화재 야행 때 반드시 이 사람들과 팔아야 돼. 예. 우리가 야행 얘기를 오늘 못합니다. 못하는 해병 전국이 다 천편일주기다.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고 국가문화재청에서 해병대 전후에 오지 마세요. 우리 맞아 죽어요. 이 동영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탁구 활용사업 문화재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특징이 다 드러나니까 뛸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막 장사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건 못하게 하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야. 이게 정교하게 이런 생각을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400만 원 나간 것 중에서 여기가 이제 커서 지속사업을 금년 한 2억도 넘어갈 거예요. 이제 지원금도 많이 받지만 거기서 400만 원 하고 또 정산해서 안 쓰고 가면 그 반납받 지출이 아니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역의 국회의원,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문화재 활용단체 연합회 이사장이야, 그지? 김선희. 그 사람이 그분이 하시는 건데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 나티도 전화로 왔어. 이 탁구 계룡시에 사시는 아주머니나 여기 참여했던 학부모 이런 분들이 여기서 누구 관련자들 무슨 행사하고 싶다고. 그거야. 조례 만들어서 돈 받고 해주면 되지. 무슨 잔치를 하든, 코로나 이전 얘기입니다. 전통원래를 하든. 그러면은 그 활용단체가 수익사업이 되는 거잖아. 우리 돈으로 우리 것만 하면 되는 거, 나머지는 자기들이 개발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지속적으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늘리세요 해서 앞으로까지 내가 더 빼라고 했는데, 불행히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금년은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머리가 좋더라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되돌아보면 우리 봄 사태 때 4, 5월, 3, 4월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 전면적으로 문화재 활용사뿐만 아니라 다 못하게 됐어. 그럴 적에 여기에 대표께서는 머리가 좋은 거죠. 4월 달만 해도 되돌아보면은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5월 5일 지나가면 어린이 사생대회가 의미가 없는데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야. 지났으니까 얘기죠. 그 당시 되돌려보면 이런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이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대성황리에 됐습니다.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남 안 할 적에 무조건 코로나 사태라고 다 안 하고 있을 적에 이 양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똑같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홈페이지에 그동안 6회 때 한 사진을 다 올린 거야. 그 다음에 계룡시에 있는 거니까 전화로 오면 뭐 그때 다 닫아놨지만 머리가 돌아가나 그 학부모 같으면 뭐 개별적으로 가서 그 고택 보고 와서 그리는 거야. 그죠? 물어보고 할 것도 없는 거죠. 한두 명이 가서 하는 것은. 그죠? 그렇게 해서 사생대회를 그대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고
또 제출해서 또 상을 또 다 그대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하다 보니까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 동요대회도 온라인으로 해서 동영상 제출하라고 해서 애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주요 말하자면 그 4개 고택의 문화재 활용 사업의 핵심은 5월 5일 전후한 어린이 사생대회가 핵심 프로그램인데 실제 그거 지나갔으면 금년 못하는 거지 뭐 사업 거의 다 반납이시오. 근데 이렇게 좋은 대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활용 사업이 다 물어볼 적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다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까지 좀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계획으로 변경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라남도 있는 구례의 운조로인데 이건 제가 여기 교재 만들 적에 먼저 지지난주 비 많이 오기 전에 가려고 딱 평가 모니터링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 관리자가 전화 와서 아이고 소가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엄청 와서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못 찍고 왔습니다만은 예, 큰일이에요. 이런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자연재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구례는 내가 직접 사진을 못 찍어 와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매원이라고 칠곡에 있는 그런 매원 마을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하해마을, 양동마을, 그다음 전라도 광주의 양림동 마을, 또 오늘 와 있는 이게 진장마을이라고 했죠? 이런 데가 잘 되면 이거 조금 더 키워서 아예 진장마을 이런 테마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원 전통마을인데 여기는 옛날 오래된 집들이 집단으로 좀 남아 있어.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국가문화재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매원마을인데 제가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감호당이라는 건물에서 만나서 애들한테 건물 소개도 하고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체험관에 모여가지고 그날 앵두, 유두절인가 그런 절기에 맞춰서 이 까불 애들 모여가지고 장갑 끼고 앵두 무슨 음식 만들어 본다고 체험한다고 하는데 얘는 뭐가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으면 꼭 무슨 마을이 어떻고 이렇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여서 애들한테 하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체험식으로 옛날 여름에는 앵두 이런 걸 만들어 먹었다든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야. 애들이 매원 마을에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걸 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이왕이면 체험. 그래서 우리가 체험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히려 어떤 인문학적인 강의 이런 것보다도 체험 활동 후에 사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아까 보면 떡 매치고 하는 거, 떡 만들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년에 제가 가봤던 곳인데 영덕에 경북 영덕의 가람종택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사진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먹는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을 지은 장계형이라는 유명한 청송인가요? 그쪽 분인데 그쪽의 아들이 살던 집 이름이 가람종택이야.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야. 금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마을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코레일, 밀양시가 코레일을 잘했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단장님이. 원래는 코레일 프로그램이야. 서울의 강남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유명한 종택으로 소문난 집이라 우리나라의 하나 여러 재벌 그룹에서 가람종택 종부께서 만드는 김치, 간장 아까 여기 사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람종택에서 2,000포기를 담아가지고 그거 서너 포기씩 나눠줘도 회장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수백 년 내려온 종택에 아까 장계향이라고 공부한 분들 알거든요. 디미방 그 후손의 종부가 만드는 김치나 이런 음식이라고 하니까 오죽 그게
말하기가 좋겠어, 음식 먹으면서. 그런 동네라 주로 여기는 서울에 소위 그 괜찮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같아. 내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을을 일찍 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그 다음날 뭐랑 연결되냐면 이 동네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팔아요. 한 3, 40만 원씩 파는 것 같아. 만일 저기 마을을 돌아다녀서 본인이 느끼지 않다면 팔기 어렵습니다. 이게 다 기획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을에 이 사람들이 댕기면서 여기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마을 같은 거 막 짓는데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이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장이 안내하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획자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장이 댕기면서 했으니까 그 이튿날 농산물 저기가 그치. 근데 마을에서는 아까 얘기 그대로 가람종택이 있으면서 하나 주변이 좋을 일 없었는데 이 동네 사람이 생산한 거 하다못해 동부나 콩이나 뭐래도 1, 2만 원에 팔으면 기분 좋잖아. 요즘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되면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죠? 연결이 되면 믿는데 유기농 이런 거니까 큰 농약 안 치고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이분들이 댕기면서 그 전날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두하나 뭘 사 먹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분들이 저녁 때니까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내가 알기로 상당한 돈을 다 받고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 종태기 와 먹고 자는데 돈 안 내고 공짜가 어딨어. 우리 돈으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 먹는 거예요. 자기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해놓은 게 여기 밀양시도 그랬지만 여기에 놀랍게도 내가 간 날 영덕군청에 문화관광과 국장 전원 다 나왔어요. 놀랐어. 그건 잘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의지가 아까 얘기했죠. 자치단체 능력이 저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여기 다 나왔는데 앞에 체크하고 한 사람들이 군 직원들이더라고. 코로나.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여기 단장님 와 있습니다만 이게 융복합적으로 돼야 돼. 아까 자연유산 얘기죠. 자연유산, 문화유산 중에 무형유산, 문화유산 합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영덕 월러리 척청이라고 지방 무형문화재 공연인 거예요. 1타 3피가 좋은 겁니다. 이게 상수인거예요, 하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을 돌아다니는 것도 내일하고 연계되는 거고 이게 다 그런.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출연자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덕의 무형문화재 출연진들이 뭐라고 했어? 아까 내가 무료 동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얼마라도 주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일일이 안 물어봐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딱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안 물어봐도 알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유명한 무슨 안숙선, 그 훌륭한 분들, 그냥 예를 들어, 그런 분을 한 사람 와서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야 이 영덕 월요일 청청이라는 게 고기도 다 먹고 있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좋아서 하니까 얼마라도 역할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이분도 저 학춤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람종택이니까 선비들이 췄던 춤이니까. 그죠? 이렇게 테마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월러리 청청이 원래 달 뜨는데 하면 달도 밖에 보니까 사진 못 넣었지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 마을 자체가 좋더라고. 그다음에 어디 가든 이게 유머 있는 진행자, 사회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자님이 잘하신 건 뭐냐면 50대까지 직업이 없었어요. 주로 한 일이 원래 그 공자 어머니 무당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속이 중요했어요. 이거 카운셀링 아니야? 어디 병 나는데 어떻게 낫느냐? 뭐 이런 거. 그런데 말하자면 사회를 잘 봐. 공자의 주 수입원은 나중에 유명해지기 전 50세까지는 주로 어디 무속, 우리로 치면 활용 행사 같은 데 가서 지금부터 사회를 보겠습니다. 영락론 이런 것이고 사회자가 잘하는 거야. 잘해야 되는 거야. 사회를 잘 봤다는 거야.
오늘날도 기관장이나 시장이 이런 사람 사회를 잘 봐야 됩니다. 대통령 마찬가지. 지가 사회부 잘 보라고 뽑아놓은 곳이지 어디 모임에 말에 가보면 지가 독단적으로 하면 다 나가고 없어져. 안 되는 거야. 분열되는 거야. 사회를 잘. 이 사회자가 이 생명이 재밌게 하더라고. 이 공연의 성패는 사회자가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하고 이왕하면서도 각각 악기의 특성을 가람 종택에서 그렇게 해볼만 하잖아. 여기 참여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서울 온 사람들도 다 너걸로 먹고 이게 판소리인가 뭐도 하는 잘하더라고. 이 사회자가 잘해. 이거 여러분들이 뭘 기획하고 하려면 이런 사회자,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주도를 해서 아주 웃음판을, 유머를 끌고 가면서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저 공연하는 걸 보니까 다 빠져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오러리 청청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복장을 입고 쭉 앉아서 자기들 그 역할이 올 때까지 앉아있으니까 볼만하잖아. 한복 쫙 입고. 그러고서 나중에 마지막은 휘날레입니다. 오러리 청청. 그전에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다 참가자들이 말하자면 다 손잡고 나 잠깐 하고 말하는데 이거 한 10분 한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뒤풀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참여자들 동네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말하면 역할도 있고 뭐가 이장도. 그래서 어떤 동네하고 영덕 그 군내 오러리 청청이라는 그런 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어떤 종택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피날레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만은 처음 얘기한 대로 고택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마냥 그냥 그냥 뭐 생각 없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말해 영남로, 밀양향교, 표충사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영남로가 있음으로 해서 낙동강이 더 살아나고 자연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과 아까 하이데크 얘기대로 어떤 내가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게 이제 유한적이다 이게 죽어가야 될 자. 그 죽어가야 될 자니까 신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말하자면 상칸집이더라도 말하자면 우리 어려서 보면 지청도 있고 두 칸 중에서 하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같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막 까불지 않고 말이야. 어떤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거주 공간이라는 것이 집이 그래서 그런 집이 역할이 그냥 말하자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살듯이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고택 활용 사업을 할 적에 어떤 그 고택에 갖고 있는 그런 정신. 그래서 애들이 고택에 오면 어떤 사당의 역할이 뭐고 마당의 역할이 뭐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우주 자연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하는 것이 고택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그런 것이야말로 어떤 그 높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각자마다 어떤 그 문화의 힘을 길러서 문화의 힘을 길러 아까 행복하게 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문턱을 낮춰서 거기에 프로그램 전공, 역사 이런 걸 잘 배우고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활용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